자기애적 성격장애의 주요 특징은 다른 성격장애의 주요 특징과 같이 상대방에게 매우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와의 상호작용은 혼란, 좌절, 상처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을 좋아할 수 없게 만드는 특징들을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나르시시스트들의 9가지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의 의견으로 마무리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깔보거나 무시한 적이 있나요? 만약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나르시즘의 징후로 보이는 상대방을 만나셨을 것입니다. 그들의 인식에는 다른 사람의 말은 중요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을 그들의 머릿속에서 지우는 것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들으며 대화에 임하기보다 모든 대화들을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대화의 장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생각만이 들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바람을 피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을 보물처럼 여기며 자신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좋은 상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연애 관계에 적용할 경우 여러분들은 언제 폭풍을 겪을지 기다리기만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에게 바람 피는 것은 자신의 자아를 키우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사이콜로지 투데이의 저자 카타리나 발렌티나는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종류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우며 연애 상대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누군가를 배신하고 그들에게 큰 슬픔을 남기는 것은 나르시시스트들에게 오히려 힘과 권력을 줍니다. 셋째, 그들은 끊임없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를 본 적이 있으시다면 아마 숨쉬는 모든 순간마다 자만심과 거만함이 넘치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은 많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들에게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들의 끊임없이 동경을 갈망하는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은 그들이 감정에 목마른 사람 같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고 많은 팬과 팔로워들에게 숭배받기를 갈망합니다. 넷째, 다른 사람의 비판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해준 후 폭언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응이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적대적이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스스로 주변 사람 누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완벽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들은 상대방이 자신을 지적한다고 판단될 경우 소리를 치거나 극도로 화를 내거나 다른 부적절한 반응을 보입니다. 다섯째, 죄책감이나 수치심 없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나르시즘과 공감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세상을 다른 사람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책감 없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할 수 있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미칠 수 있는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고 조종합니다. 여섯째,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깁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최고이며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등의 특정 활동에서 다른 사람이 자신보다 재능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면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이러한 반응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려고 노력하며 이는 자신이 그들을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만약 효과가 없을 경우 그 사람을 공격하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우월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며 위협까지 하는 것이죠. 일곱째, 그들은 실제보다 자신을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건강한 자아상과 망상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종종 거대 망상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이 완벽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남달리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이러한 인식은 왜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 좋은 상대인지 합리화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덟째,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상황을 조작하여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듦으로써 그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어떤 사람과 있다 보면 판단이 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나요? 이런 느낌을 경험하셨다면 가스라이팅을 당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나르시시스트들이 주로 사용하는 전략으로 주변 사람들을 조종하여 그들을 통제하려는 전략이죠. 가스라이팅은 교활하기 때문에 무서운 전략입니다.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천천히 장기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한 피해자들은 황폐해집니다.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피해망상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되고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되죠. 이로 인해 나르시시스트들이 부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에게 온전한 통제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아홉째, 특정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마지막 특징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특징과는 상반됩니다. 하지만 마지막 특징 또한 매우 논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신이 어울리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며 친해지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그들의 완벽함이 자신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교수님에게 항상 관심을 받으려고 아첨하는 학생이나 직장 내에서 하는 일은 거의 없지만 진급하는 아첨꾼들의 행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여러분이나 혹은 주변 분들 중 설명드린 나르시시스트들의 특징을 보이는 분들을 알고 계신가요? 만약 경험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어떤 특징들을 가장 많이 공감하셨는지 아래 댓글에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영상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